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 그 지진이 발생한 게 그곳 시각으로 6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 오전 10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지금 한 45시간 정도가 지난 건데 발견된 사망자는 7,8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실종자 수를 짐작조차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 집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8의 강진 후에 7.5의 강진이 또 왔죠. 이거는 여진이 아니고 단독으로 2번의 강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 후로도 여진은 100여 차례 넘게 왔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3만 배의 파괴력이고요.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에서까지 이 지진파가 감지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지 한 분을 연결해 볼 텐데요. 이분은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거주하는 분인데 진앙지로부터는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서울을 진앙이라고 했을 때 강원도, 충청도 그 정도에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도 지금 처참한 폐허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결해 보죠. 교민 박희정 씨 연결돼 있습니다. 박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가족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셨어요? 네, 저희는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어디에 피신해 계십니까? 저희가 있었던 그 안지역에서부터 몇 시간 떨어져 있는 메시느라는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에 어디 지인의 집에 지금 저희가 피신해 있습니다. 예. 아니, 진앙지로부터 한 지금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울에서 뭐 충청도, 강원도 정도 뭐 이런 정도 거리던데 강도가 상당하게 여진이 오고 있다고요. 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있는 옆 시내에 있는 여기 교민들도 지금 사실 뭐 밖에서 차에서 이렇게 대기하시거나 낮 동안에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계시다가도 이 뭔가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밖으로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예. 거의 뭐 현관에다가 예. 꼭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저희가 사실 어제 오늘 바로 나갈 수 있는 외출복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외출복으로. 지금 뭐 지구 반대편인 그린란드에서도 이 진동이 감지됐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가늠이 뭐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리터 규모 7.9의 첫 지진 발생했을 때 그때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사실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몇 번 이렇게 지진을 약하게 느낀 적은 있었는데 너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흔들림이었고 그래서 얼른 아이들과 남편을 깨워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찰과상을 입고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저도 뭐 무릎에 좀 상처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약간 멈춘다고 생각 들 때 이제 전기가 다 끊기면서 빨리 그곳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너무 예. 공포스러웠고, 네, 너무 정말 그냥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구들이 다 이미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네. 가구들이 다 쓰러져 있고 전기 나가고 어떻게 밖으로 탈출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 휴대폰을 이제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에 그 후레쉬를 의지해서 빨리 이제 밖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었고 되게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빨리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빨리 그 옷까지만 들고 후레쉬를 의지해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상황이 어떻든가요? 이미 지금 잠옷바람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한쪽 길은 아예 막혔다고, 건물이 이미 무너져서 한쪽 길은 아예 막혀서 반대편으로 나가려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예. 나가자마자 저희 교인을 바로 만나게 돼서 서로 안고 울었고, 저희가 교회에서 한 1분 정도 거리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다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다 쏟아져 나왔죠. 네. 교회 무너지고 주변 건물들 무너지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뭐 울부짖고 이런 상황. 네, 네. 예. 다들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새벽 4시면. 그럼 네, 네. 빨리빨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맨발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냥 잠옷바람으로 거의 다 대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건물들이 막 그 지진에 무너져 있어가지고 예. 그냥 정말 비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커다란 빌딩들도 와르르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상황. 지금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건물 잔해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걸로 현지에선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아예 가늠이 안 될 정도고요. 저희 지인도 지금 건물 잔해 있는 거 지금 또 확인을 하고 지금 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람이 아래 깔려 있는 걸 알면서도 중장비도 쓸 수가 없다면서요. 그럼 이게 중장비를 못 썼다가 포크레인 썼다가 거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일일이 사람 손으로만 네네네. 구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중장비랑 응급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니면서 음. 혹시 인기척이 나는지 막 사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뭐 음. 또 애타게 막 소리 지면서 찾기도 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우리처럼 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추운가요? 네. 체감 온도는 영하 아래고요. 제가 그때 나와서 있었을 때도 한 2, 3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구조되신 분들 보니까 노약자, 부상자도 많던데 기본적인 인프라들,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통신 상황, 뭐 식료품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도 어제 아예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애들이랑 다 굶었고요. 그 호텔이 좀 건재한 호텔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냥 물만 제공을 받았고, 예, 예. 전기 수도 없어요. 네. 완전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고 되게 완전히 폐허가 된 지금 그런 도시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었던 데는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한 100여 명이 지원을 떠났고 민간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현지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거, 이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당장의 식료품과 방한용품들이에요. 너무 춥고 배고픔이 같이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특히 노약자들이나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지원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료품, 방한용품. 박 선생님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더 큰 네. 피해가 없기를 빨리들 지금 시민들이 구조될 수 있기를 이곳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튀르키예 현지에 계신 교민 박희정 씨를 연결을 했는데요. 예, 진앙지에서 한 200km가 떨어진 지점, 서울에서 만약 이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충청도 혹은 강원도 정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변에 남아있는 건물이 절반이 안 된다 할 정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박희정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이어서 튀르키예 출신의 방송인이죠. 알파고 시나시 씨를 연결해서 이모저모 더 짚어보겠습니다. 알파고 시나시 씨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도를 보니까 이 튀르키예라는 국가의 땅 밑에는 무려 4개의 지각판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가 지금 지도를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커다란 판. 그러니까 튀르키예 밑에는 주로 아나톨리아 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옆으로 보세요. 유라시아 판,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이곳은 그 지점은 아나톨리아 판과 아라비아 판이 마주치는 곳. 여기서도 꽤 강진이 있었을 법한데 그동안은 그렇게 큰 지진은 여기선 없었다면서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조금 더 북쪽에서 에르진잔에서 그동안 좀 약간 지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데에서는 지질학자들이 그 몇 년 전부터는 말하기가 시작했었어요. 원래 여기서 대규모 지진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도 나와 있는데 500년에 한 번 나왔었고 그때는 너무 심각했었고 500년 전에. 그리고 200년 전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이제 지리학자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던 거 아니냐? 조만간 여기서도 너무 큰 지진이 나올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요 지점, 이 아나톨리아판과 시리아판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는 200년 동안은 큰 지진이 없었는데
예. 이제 에너지가 응축돼서 한번 큰 게 올 것 같다는 경고들은 보니까 지난해에도 있었더라고요, 전문가들의. 그렇죠. 왜냐하면 2년 전에도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으로부터 한 100, 200km 북쪽에서 일어났었어요. 아.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가지안텝 주변에서 큰 거 터지겠다. 그랬군요. 그랬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판이 마주치고 있는데 200년 동안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건 200년 동안 에너지가 응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번에 터진 거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었을지 그래서 더 컸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파고 씨,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 그 주변 지역들은 튀르키예에서는 어떤 곳인가요?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의 이제 중심에는 가지안텝이 있거든요. 가지안텝은 인구가 200만 명이고 튀르키예 남부에는 이제 제조업 도시이자 튀르키예를 아랍 세계랑 연결시켜주는 도시예요. 왜냐면 그 시리아 내전이 터질 때 제일 많은 시리아 난민이 그 도시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리아 내전 이전에도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아랍인 인구가 조금 높았던 도시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로 도시면 치자면 국경에 있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느 정도 규모 뭐 어떤 도시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뭐 남부에 있는 울산이나 아니면 장원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이나 창원시 같은 제조업 왜냐면 기반의. 튀르키예는 동남부가 좀 약간 발전을 못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 가지안텝은 그나마 좀 약간 경제 성장을 했고 나름 좀 약간 부가 있는 도시였어요. 제조업 기반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부가 있는 한 규모로 치자면 울산, 창원 요 정도. 예. 근데 건물들이 보니까 저렇게 와르르 무너진 걸 보면 내진 설계는 안 된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한국의 90년대 초기에는 상품 백화점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경제 성장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내진 설치를 좀 대충 하는 이제 그것이 상품 백화점 하나 아니고 거의 1,000만 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로부터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내진 설치를 더 신경 썼다는 거예요. 더더욱 동남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내진 설치를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약간 서부에 있는 경제 성장을 했던 도시들 위주로 더 많이 이렇게 신경 쓰고 동부에는 어차피 뭐 지진이 일어나봤자 근거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방심하는 것도 좀 있었고. 예,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하타이라는 도시는 거의 없어졌어요. 튀르키예에서 또 다른 너무나 큰 도시인데 그 3대 종교가 만나는 도시이거든요. 그 가지안텝 옆에 있는 또 다른 대도시예요. 그 안텝도. 이제 뭐 하타이라는 그 항구도 있는 도시인데 지금 거기 구시가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 폐허가 된 상황. 이쪽은 한국 관광객이나 뭐 한국 관광객들은 많이 안 가는 곳인가요? 교민들도 그렇죠. 많이 안 살고? 예전에도 이제 쿠르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리아 내전 문제 때문에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웬만한 관광객은 앙카라의 동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항상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합니다. 수도 앙카라가 서쪽이거든요. 이게 반대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관광객들은 그쪽에 다니는. 동쪽으로 안 넘어가요. 동쪽으로 안 넘어가요. 주로 튀르키예 서쪽에서 돌아다니요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객 한 명이 이쪽 지역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 관광객은 연락이 닿았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아서 지금 우리 교민이나 우리 관광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시리아는 미수교국인데다가 또 거기가 내전 상태여서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돼요. 우리가 이쪽도 뭐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더더욱 심각한 거 뭐냐면 지금 시리아 안에서 그 지진의 피해를 보는 지역은 무장 단체들 반정부 세력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시리아 중앙정부란 쟁탈전을 벌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엔 거기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으로 따지면 창원에 도움을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남해에다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러면 튀르키예한테 얘기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나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렇죠. 게다가 그 시리아의 고지역이 고 진앙지 근처 지역들은 뭐 난민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나마 난민촌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난민촌에 있는 집들이 좀 약간 빠르게 졸업했다가 분해시킬 수 있는 집으로 됐기 때문에 예. 거기 무너져봤자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어요. 오히려 그 건물들이 10년 동안 내전을 당하면서 네. 중앙정부 와서 한번 복역을 했다가 다음에 무장단체들이 와서 한번 복역을 했다가 이미 건물들이 힘이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면은 뭐 지금 시리아는 더 상황이 터키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말씀이신데. 예, 맞아요. 언론 계속 보고 계시죠? 튀르키예 쪽의 언론도 아마 알파고 시나시 씨는 튀르키예 쪽에 있는 언론은 제대로 지금 그 보도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큰 실수를 했어요.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를 했었어야 됐는데 예. 정치적으로 좀 약간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애초부터는 그 계엄령을 선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순간부터는 각 지역에 있는 그 권한이 그 주지사하고 시장으로부터 군인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계엄령이면. 그래서 처음에는 계엄령을 선포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35시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예. 지금 지방에 있는 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바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데를 출동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계엄령을 미리 선포를 했어야지.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이 지금 튀르키예 국내 언론이 현재 튀르키예 있는 이 지진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외신의 튀르키예 오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BBC, 튀르키예 오판, 터키 오판. 그쪽들이 더 정확한 보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5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35시간 지날 때까지 계엄령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튀르키예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통제가 더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변국들,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에도 이번 지진이 영향을 줄까요? 그건 오히려 좀 약간 좋은 영향일 거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최근에 와서 그리스하고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좀 약간 그렇거든요.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 둘 국가도 바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지금 구조원들을 다 출동시켰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돕고 이러면서 관계적으로 외교적인 관계는 더 개선될 수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겨울이라고 하던데 한국 날씨랑 비교해서 거기에 지금 날씨는 어떤 상황인가? 날씨가 너무 안 좋고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무너진 건물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는 이미 희망을 버린 상황이고 저는 지금 희망이 끊겨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 기사 하나 나왔어요. 그 여성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자기 자식이 날씨 때문에 죽었대요. 꺼내졌는데 구조됐는데 너무 추운 날씨에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옷도 얇고 이런 상황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졌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약탈이 이미 시작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구조대들 와서 좀 약간 텐트들을 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냥 주변에 있는 마트들이 약탈하고 있어요. 약탈하고 지금 살아남은 곳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시나시 씨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